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다시 돌아온 위클리 이슈 추적의 김세영입니다. 저희가 한 주간의 이슈 중에서 제일 핫한 이슈 딱 3가지 꼽아가지고요. 끈질기게 추적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치면 상한가의 반박 불가 비주얼이죠. 박철순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이번 주는 좀 잘 지내셨냐고 물어보는 게 좀 그런데 잘 지내셨나요? 네, 사실 뭐 지난주부터 주식 시간이 또 워낙 또 많이 빠졌고 오늘 또 금요일인데 또 오늘도 상당히 낙폭이 좀 깊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뭐 오른 종목을 찾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네. 어려웠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지금 고민거리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슈들 한번 정리해 보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지켜봐야 좀 더 현명하게 이 시장을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아시아 시장 또 전반적으로 다 약세긴 한데 우리 시장이 그중에서도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저가 매수에 나서자라고 하는 것도 조금 섣부른 판단인 것 같은데 왜냐면 네. 뭐 환율도 급등하고 이러니까 네.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악재는 뭐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둔화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그게 바로 이제 환율 상승으로 이어졌죠. 근데 환율의 상승이 굉장히 속도가 빨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 베팅하기에는 환차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율이 어느 정도 급등세가 좀 완화가 되고 그리고 일단 다음 주라든지 이제 계속 있을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또는 9월 달 FOMC 때 일단 조금 비둘기적인 발언이 좀 나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우려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을 좀 낮춰줘야지만 그때 시장이 조금 더 안정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전략적으로 어떤 오를 만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시장의 반등을 보고 공격적인 베팅을 하시는 게 좋지 지금 너무나도 공격적으로 베팅하시다 보면 추가 변동성에 훨씬 더 대응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관망과 보수적인 전략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켜봐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베팅해야 될지 준비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략적으로 옥석 가리기를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번에 핫한 이슈 3가지 가져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저희가 탑3 꼽아온 것 중에서 3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탑3 키워드 지수 변경. 그게 뭐죠? 그게 뭘까요? 지수 변경하면은 어떤 분한테 MSCI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수가 굉장히 많죠. 모건스탠리에서는 MSCI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보면은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형주,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 이렇게 나뉘잖아요, 크게. 그래서 시가총액 뭐 1위부터 100위까지를 우리가 대형주라고 하고, 그리고 101위부터 300위까지를 중형주, 그리고 그 이상은 이제 우리가 보통 소형주라고 구분을 하는데 사실 이게 주가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다 변하죠. 바뀌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에 있던 게 뭐 중형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중형주에 있던 게 대형주로 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서 시가총액 규모에 따라서 대형주,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를 구분하게 되는데 보통은 3월 달에 좀 했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달에도 했고 이제 9월 달 정확히 말하면 9월 10일 날 또 지수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투자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이슈가 됐던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증시가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지켜볼 만한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한번 지수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렇죠. 또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또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좋은데 이번 달 말에 결정이 되는 건가요? 9월 10일입니다. 9월 10일. 그러면 그 주가에 좀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과거의 전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수 변경은 매년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통계들이 항상 나오죠. 우리가 보통 주식을 할 때 과거의 어떤 전례, 통계들을 보면서 미래를 좀 예측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과거에 이 지수 변경이 있었을 때를 보면요. 일단 대형주 쪽에서 중형주 쪽으로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좀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내려온 경우에 주가가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우위에 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대형주에 있던 종목이 시가총액이 줄어들면서 중형주로 내려온 건데 중형주를 베팅하는 펀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펀드들이 중형주 지수를 추종을 합니다. 선호를 한다는 거죠. 근데 대형주에서 시총이 높았다가 중형주로 시총이 줄어들어서 내려온 기업은 중형주 지수 내에서는 비중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형주였던 게 내려왔으니까 중형주 내에서는 또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수를 추정하고 있는 중소형 베팅하는 펀드들 자금이 유입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기관들도 이런 수급 유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제 기관들의 수급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것들이 과거 전례를 보면 계속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 쪽에서 중형주 쪽으로 내려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근데 네.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가는 건 조금 수익률이 피하는 떨어지나요? 게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진짜요? 오. 중형주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었지만 시가총액이 올라가서 대형주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형주 안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은 용의 꼬리가 되는 겁니다. 뱀의 머리가 되라는 거네요. 그렇죠. 뱀의 머리가 더 좋습니다. 그 안에서 네. 그 소속된 그 지수 안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군에 속해 있어야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던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대형주 쪽에서 중형주 쪽으로 내려오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넘어갈 때 또 수익률이 좋았다고 하는데 네. 예상지수 변경 리스트도 있던데 네. 이게 또 주가가 지금처럼 과도하게 빠졌거나 네. 펀더멘털이 괜찮은 기업들은 또 더 탄력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런 종목이 또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지수 변경이 되는 종목들 네. 아직은 뭐 정해지진 않았어요. 시가총액이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예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지수의 어떤 최근까지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뭐 증권사에서나 아니면 리포트로 이런 것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일단 지금 대형주 쪽에서 중형주로 오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뭐 만도라든지 뭐 GS 리테일이라든지 CJ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일단은 예상 관련된 중형주로 내려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은 제가 뭐 단체방에서 또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종목 수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만도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추가적인 내용들은 오픈 채팅방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는 또 채팅방에서 알아가시고요. 그럼 네. 그 안에서 저희가 또 눈여겨봐야 될 한 종목 픽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어떤 종목을 뭐 공략해보자, 추천드리자 뭐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한 어려워요. 상황이네. 왜 시장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사실 오른 종목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 오늘 눈을 씻고 찾아봐도 거의 오른 종목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이 안정화되는 걸 보고 나서 그때 이제 들어갈 종목들을 지금 준비하자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만 더존 비전을 좀 보고 있습니다. 더존 비전이요? 네, 지금 차트를 네.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 같은 경우 더존 비전이요 5% 넘게 빠졌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개별 종목의 평균적인 하락률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상당한 지금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 더존 비전을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일단 클라우드 서비스나 뭐 전자금융 서비스 최근에 굉장히 핫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실적과 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나와 있는데 한 204억 원으로 이미 공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전분기 동기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한 16% 이상 성장을 해줬고 올해 전체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을 봤을 때도 사상 최대치를 충분히 기록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펀더멘털이 워낙 좋고 실적이 받침이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 시장이 안정화된다라고 하고 이 지수 자체가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베팅처가 될 수 있는 지수 변경 관련된 종목 중에 공략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이슈로 지수 변경 관련한 이야기 알아봤고요. 그 안에서 더존 비전을 또 공략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 점 잘 참고해 보셔서 시장도 잘 지켜보시고 나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알아보셨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박앤세일 공략입니다. 박앤세일이라고 하면 뭐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뜻이겠죠? 사실 이 단어를 쓰기가 좀 애매했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키워드를 이게 네. 압축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네. 사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요 지난주부터 해서 개별 종목이 보통 마이너스 20% 넘는 것들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박앤세일 단어를 쓰기가 상당히 좀 어렵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손실난 것들도 중요하지만 손실은 일단 있고요. 지금부터 올라갈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지금 저평가돼 있고 안정적으로 베팅할 만한 종목들을 보자는 의미에서 저평가 종목을 그리고 저평가 섹터를 말씀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평가 종목과 섹터 지금 너무 많아서 네. 사실 모든 종목들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네. 그 안에서 어떤 섹터를 좀 꼽아오셨을까요? 일단은 반도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지수가 무너지고 있는 게 반도체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환율도가 있고요. 외국인들 자금 이탈도 있지만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시가총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시장이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 섹터
사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요. 네. 지금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기타 좋은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섹터를 지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반도체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PC용 D램에 대한 부분인데 PC용 D램 말고요. 오히려 다른 서버용이라든지 또는 모바일용 D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견조한 가격대를 유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PC용 D램에만 너무 국한되어 있는 내용들이 지수에 너무 많이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다가 지금 지수가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외국계 증권사에 사실 이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좀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최근 들어서 갑자기 또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반도체 뭐 폭락은 안 할 거다. 반도체 뭐 디램 가격이 폭락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조금 완화된 스탠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지금 외국계에서 봐도 지수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중에 베팅할 만한 기업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고 평가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위탁 생산 쪽은 사실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잖아요. 이쪽에서는 사실 성장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 그런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그렇고 대형주 급락 때문에 IT가 다 같이 빠지고 있어서 저가 매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근데 일단 소보장도 또 속절없이 무너지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좀 옥석을 잘 가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저희가 또 어떤 섹터나 어떤 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큰 그림으로 좀 보자면 네. 역시나 시스템 반도체, 즉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정보의 저장을 담당한다면 처리를 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이왕이면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이 기업들은 일단 시스템 반도체가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사업만 영위하는 기업보다 훨씬 더 안정적일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뭐 파운더리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또는 추가적으로 이제 DDR5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신제품입니다. D램, 램 신제품인데 4분기부터 인텔에서 이제 이 신제품을 사용해서 CPU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매출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DDR5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겠고요. 메모리 반도체만 운영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네. 아직은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나 위탁 생산을 한다거나 또는 DDR5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어떤 반도체 가격 우려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목표가 하향했던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삼성보다는 하이닉스의 반등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양대 산맥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게 더 좋을지 고민을 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라면은 네. 둘 다 장단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쵸? 그런데 일단 반도체가 잘 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SK하이닉스가 좋을 수도 있어요. 반도체 사업이 거의 주력이니까요. 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업들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반도체만 잘 갈 때는 SK하이닉스가 좋을 수도 있지만 약간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런 휴대폰 사업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업부에서 실적을 또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삼성전자가 좀 더 저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보고요. 특히나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엄청나게 준비를 한 폴더블 폰이 이제 출시가 되잖아요. 네. 다음 주에. 지금 이제 예약도 받고 하고 있는데 뭐 일단 반응은 좋은 것 같아요. 결함도 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일단은 삼성전자 하반기 이 폴더블 폰 출시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실적이라든지 또는 이런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보다는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까지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섹터를 봐야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 안에서도 탑픽 종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어떤 종목이냐면요. 네. LB세미콘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LB세미콘. 사실 지금 반도체 쪽에서 이제 범핑이라든지 네. WLP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후공정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쪽에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실제 삼성전자도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육성을 시키면서 네.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거래했던 LB세미콘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하반기부터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네. 실제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LB세미콘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한 20%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올해도 역시나 최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도 일단 안정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변동 성장에도 상당히 적합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특히나 삼성전자와의 거래를 통해서 실적, 추가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앞으로 중장기로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다만 역시나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 종목도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좀 마무리되고 저점
저점 형성 이후에 반등하는 것을 꼭 2, 3거래 정도는 확인을 하시고 들어갈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얘기가 많아서 시간이 이렇게 지난지도 몰랐네요. 네. 공략주 LB세미콘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탑 1 키워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마지막 야심차게 준비해온 키워드 주인공은 나야 나입니다. 나야 나 그 노래인가요, 매니저? 네. 네, 어떤 네, 맞습니다. 섹터인가요? 네, 노래처럼 사실 이 2차전지 섹터예요. 아. 2차전지 섹터인데 제가 2차전지를 한 지금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쵸.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잘 갔잖아요, 2차전지가. 그쵸. 상당히 잘 갔고. 시장 대비 잘 갔죠, 정말. 실제로 지금 이번 이 조정장에서도 2차전지 섹터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살아남았어요. 적었어요. 오히려 잘 가고 있는 오늘 시장에서도 오히려 오르는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뭐 신흥 SC 같은 경우는 오늘 7%대까지 올랐을 정도로 네.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사실 뭐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뭐 친환경 정책 때문에 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 네.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거의 뭐 10거래일 동안요. 2차전지 관련된 섹터를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가장 많이 샀던 종목 10개가 있다고 하면 절반 정도를 2차전지에 베팅을 했다는 거예요. 거의 뭐 1조 넘는 베팅을 했을 정도로 시장이 이렇게 안 좋고 환차손을 볼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과연 왜 2차전지를 샀을까요? K배터리 그만큼 기술력과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어떤 안정적인 성장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 변동성장에서도 충분히 베팅할 만한 매력이 있다고 평가를 한 거겠죠.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2차전지 볼만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할 게 좀 많은데 일단 네. 반도체가 좀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져서 외국인들이 빈집털이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네, 사실 빈지털이라고 보기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샀던 종목들이 워낙 또 실적이 좋았어요. 네.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LNF 같은 경우가 네. 최근에 주가 추이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컨센서스가 2분기 영업이익이 한 27억 원 정도였는데 얘네가 57억이 넘는 이익을 보여줬거든요. 지금 실제로 2차전지 관련된 섹터가요. 2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았다는 거예요. 전망치를 그냥 네. 가볍게 뛰어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사실 주가라는 게 실적에 수렴한 게 마련이잖아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안 그래도 주가도 좀 조정을 최근에 받았는데 2차전지 실적도 좋고 안 그래도 K배터리가 전 세계 최고의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왜 안 남아? 이런 건가요?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나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 전반적으로 2차전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측면에서도 전체 섹터에서는 2차전지가 가장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지금도 역시나 2차전지를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매도세를 폭탄 쏟아내는 와중에도 2차 전지는 사드렸잖아요. 네. 그만큼 또 가능성을 봤다라는 것 같은데 그럼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또 매니저님의 탑픽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하나인데요. 네. 이녹스라는 종목입니다. 이녹스 이녹스요. 상당히 많이 알려진 종목인데 이 종목도 오늘 3%대 빠지면서 네. 내려오고 있는데 일단은 한 60일 전 부근에서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반등 확인하시고 적분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일단은 지금 차세대 음극재를 주목받고 있는 실리콘계 음극재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실리콘계 음극재의 단점인 팽창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미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유일한 회사라고도 볼 수 있는 회사고 실적이 또 어마어마하게 좀 나와줬어요. 그래서 실적도 상당히 좋고 자회사가 굉장히 탄탄하죠. 이녹스 첨단소재라든지 알톤 스포츠와 같은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과 그리고 자회사의 어떤 가치를 반영한다라고 하면 역시 지금도 주가가 많이 올라 보이지만 네. 저평가 매력까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2차전지 관련 섹터 중에 주목해야 할 관심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3가지 이슈 그리고 3가지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녹스였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 저희가 제일 중요한 마지막 키워드를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너무 짧게 얘기한 것 같아요. 못다한 이야기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샵 2034번으로요. 네. 문자입니다. 샵 2034로 이슈 추적, 저희 프로그램명이죠. 아니, 네. 코너명이죠. 이슈 추적이라고 보내주시면 장중에 다양한 정보를 드리고 있는 단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네. 거기서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 전달 드릴 테니까요. 네. 단체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클리 이슈 추적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도 추적 들고 올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